국제 마케팅 3장 해외 시장 분석의 도입 사례인 락앤락의 해외 시장 분석 및 공략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해외 시장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별 투자 환경이라든지 상품 산업의 시장 기회라든지 국제 경쟁력, 경쟁 기업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락앤락의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3장의 도입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락앤락은 97년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수년째 국내 밀폐용기 브랜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1985년 설립 때 주방, 욕실, 어린이용품 등 생활용품을 생산하던 락앤락이 97년도부터 브랜드를 락앤락으로 통합을 했죠.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등 많은 국가에 진출하여 제품 개발을 하고 활발히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해외 시장 진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몇몇 시장을 보면 우선 미국, 유럽 시장을 먼저 분석해 보자면, 미국 시장은 독일 및 영국 등 유럽 시장에서도 생활용품 브랜드로서 위상이 높고요. 인포모셔널 마케팅, 정보를 주는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에 대한 유인 방법 등을 통해 갖고 2001년 미국 최대 규모의 홈쇼핑 채널을 통해 5,000세트를 순식간에 매진하는 기록을 세워갖고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데뷔를 했고, 그 이후에 2017년도 초 미국 법인을 설립해갖고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닷컴에 락앤락 브랜드 전용 페이지를 오픈하는 등 본격적인 미주 온라인 시장 공략에 나섰죠. 이외에도 이제 2017년도 QVC의 오늘의 특별한 상품 방송에서 락앤락 클래식 30만 세트를 판매하는 기록도 세웠고, 2019년 미국 최대 쿠게업 유통업체인 마이어 US의 밀폐 용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있죠. 2010년 독일 영업법인을 설립한 락앤락은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현지 시장의 수요에 맞춘 제품까지 이제 출시를 했고, 최근 들어 유럽 시장 내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는 한편, 독일 최대 홈쇼핑 채널인 QVC의 텀블러 12만 개를 수주한 락앤락은 지난달 방송에서 하루 만에 모든 물량을 완판하는 신기록을 세웠고, 밀폐용기 위주였던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텀블러 판매에 성공하면서 유럽 시장의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오죠. 그리고 영국의 3대 대형 마트 중에 하나인 세인스버러의 마트에 에코 밀폐용기를 입점하는 데도 성공했고, 영국에 처음 선보인 에코 밀폐용기는 버려지던 양질의 폐플라스틱을 또 재활용도 하고, 유럽 내에서 빠르게 번진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이슈에 힘입어 고객의 호응도 많이 얻었고, 그 다음에 올 3, 4분기 유럽 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가 증가했고, 브랜드를 인정받아 국내 주방용품 기업인 만큼 앞으로 밀폐용기를 넘어 텀블러와 쿠게어, 소형 가정 등 유럽 전역의 다양한 제품들을 보이며 종합 생활용품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락앤락의 이제 중국 시장 분석을 보면, 78년에 이제 중국이 시장 유통 구조로 변화하면서 약 20여 년간 연평균 9%의 고도 성장을 지속해 왔고, 세계은행이 발표한 GDP의 규모가 세계 2위 수준이고요. 소득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주방 생활용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위한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락앤락에 진출하기에 더없이 좋은 경제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2020년도에 브랜드 파워 지수에서 밀폐용기 부분에서 9년 해가지고 연속 보온병 부분 8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인지도, 구매 가능성, 유통 채널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서 락앤락의 중국 최고의 브랜드 파워로 인정받게 됐고,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점수 모두 더 높아지고 있고요. 밀폐용기 부분에서 2위인 미국의 타파웨어, 그 다음에 3위인 중국의 라파우에 앞서고 있다. 보온병 부분에서도 2위 일본의 타이거, 중국의 푸광에 앞선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락앤락은 중국 진출에서 두 가지 마케팅 전략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생산과 내수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자 하는 거였고, 해외의 다른 기업은 하지 않았던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락앤락이 2004년부터 15개의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내수 시장을 동시에 공략했다는 게 특징이고,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락앤락은 차를 즐겨 마시는 중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스테인리스 차망을 장착하고, 중국의 1인 가구 증가로 도시락 문화가 확산되는 거 보고 디바이더 글라스 같은 것들을 착안해 갖고 현지 소비자들의 생활 습관과 문화를 바탕으로 밀폐 용기를 활동들을 했다, 이렇게 서울경제 기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락앤락의 동남아 시장을 간략히 분석을 해갖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2008년도에 호치민시의 첫 직영점을 오픈해갖고 하노이 법인 설립과 더불어 베트남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했는데,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바탕으로 고급 쇼핑몰에 성공적으로 입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로컬 유통 기업과도 돈독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오프라인 판매 채널 강화에 힘썼다.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베트남의 빅3 이커머스 채널을 중심으로 베트남 온라인 채널 선제적으로 공격을 했고,